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파월 패싱입니다. 사실 전일 개장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2회 금리 인상을 시사해서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시장은 이 파월의 발언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인데요. 매파적인 파월 발언을 패싱하면서 시장이 올랐지만 분위기는 다소 싱겁습니다. 그럼 밋밋한 시장에서 숨은 투자 포인트 함께 찾아가시죠. 양시장 상승했지만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하진 못했습니다. 0.43% 올라 2,593.7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876.38포인트였습니다. 양시장의 거래 대금이 17조 원대로 감소하는 등 현재 투자자들은 관망의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기관이 2,33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올렸습니다. 특히 열흘간 1조 원 넘게 팔고 나간 연기금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1,256억 원 순매도, 개인 역시도 1,06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358억 원, 기관이 458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만이 43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이 또 올라서 다시 1,300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원 90전 오른 1,294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적었지만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 달러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13% 올라서 종가 71,300원, LG에너지솔루션 1.97% 강세로 56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0.96% 하락해 11만 4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0.13% 약세로 75만 6천 원, LG화학이 0.28% 하락하며 72만 1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10위권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자사가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5만 그린 수소 개발을 47년간 독점할 수 있는 개발권을 따냈다는 소식에 3.53% 오르며 종가는 39만 6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2차 전지 대표주들의 주가가 소폭 회복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34% 올라서 26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보합이었습니다. 셀트리온스케어가 1.33% 상승해 6만 8,800원, LNF가 1.63% 올라 25만 원의 장을 마쳤고 JYP엔터는 0.3% 약세였습니다. 종가는 13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 업종, 중국의 철강 제품 감산 정책과 부양책으로 가격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을 했고요. 비철금속 업종에서는 그래핀 관련주가 전기차 판매량 급증으로 흑연 확보 경쟁에 불이 붙자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래핀 관련주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그래핀 관련주인 상보가 상한가였습니다. 종가 1,966원, XINC가 24.4% 급등해 1,380원, 크리스탈 신소재가 12.13% 올라 4,485원, 그밖에 대창이 9.51% 올라 1,577원, LMS가 6.08% 오르며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밖에 은행 업종은 2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란 전망과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나흘 연속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밋밋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은 여전한데요. 올해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만 무려 11조 904억 원에 이릅니다. 덕분에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이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거래 규모가 14조 9,149억 원으로 4년 만에 상반기에 매수 우위로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이달 들어서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증권가에선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후공정 같은 첨단 패키징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들의 실적 추정치가 크게 과소평가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K증권은 메모리 업체들이 HBM 생산 능력을 올해와 내년 각각 2배 이상 올리면서 이 HBM 매출 비중이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의 11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올해 초 대비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첨단 패키징 사이클에서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주가 수익 비율 하락, 그러니까 디레이팅 해소가 가능하다면서 디램 현물 가격 상승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CJ CGV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CJ CGV가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그제 21% 넘게 하락한 데 더해서 어제도 8% 넘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1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일단 연중 차트 함께 보실까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40%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현재 종가 같은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올해 흑자 전환에는 성공하는 등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번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결단이라며 발행 가격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는 단기 주가 하락과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지금이 재무 구조 개선과 신사업 투자의 적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CGV는 자본 확충을 통한 이자 비용 감소로 매년 100억 원 수준의 올리브 네트워크스 배당과 점진적인 본업 턴어라운드로 자금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도 CGV의 재무구조 안정화는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복귀하고 시장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시작하세요.